네, 안녕하십니까. 다운컴퍼니 최준영 대표입니다. 저희 다운컴퍼니는 당신의 모든 역량을 다 온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장병들의 취업 진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AI 취업에 관련된 전반을 다루는 그런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운영이랑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기획 등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다양하긴 하지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또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전에는 다양한 기관들과 연락을 하거나 또 메일을 답해 주거나 또 여러 가지 소통과 교류를 하는 편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실제로 주어진 일들, 교육을 기획한다든지 또 다양한 자료들을 또 읽고 또 정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오후에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들이라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잦은데요. 일과가 정해져 있지 않는 만큼 일과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이런 장점이 있고요. 어떤 때 보면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이 시작 자체가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작한 일이고 또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투여가 되더라도 불만은 딱히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금 목표와 관련 없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말 이 목표가 나의 정말 마지막 목표야 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는 일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또 하고 있는 것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좀 취업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장병들에 대한 혜택들,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들을 돕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전역 직후에 특히 직업군인들이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화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았지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장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취업과 진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또 이직하시는 분들, 전직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 부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 또 인지도도 없고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병들의 취업 지원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논문들을 뽑아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자료화하고 또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미나를 듣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운이 좋게 국방전직교육원이라는 곳이 개설되면서 개원하면서 거기에 제가 또 기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과 도전들을 통해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렇게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내가 쌓아왔던, 그리고 또 제가 갖춰왔던 여러 가지 인맥들,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순작용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다른 일과 병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취업 진로 서비스로 그월 300만 원을 목표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도전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겠죠. 근데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계속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해 7월 정도에는 제가 목표한 300만 원을 달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해 12월 정도가 되니까 뭐 강사 또는 이런 교육 서비스업은 특히 연말에 매출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데, 그때 첫 해 매출이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낮게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지고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큰 틀에서 방향만 잡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만 한다면 충분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직장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도 막혀 있고 위도 막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월급은 받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잘하더라도 월급을 받습니다. 뭐 성과급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근데 사업은 아래도 뚫려 있고 위도 뚫려 있다. 잘 못하면 빵원을 벌 때도 있겠죠. 근데 잘하면 그 목표에 해당하는 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 이상의 그런 돈들을 벌 수도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월 뭐 한 천? 그 이상은 평균적으로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운 컴퍼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 출퇴근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재택근무를 해야 되냐, 또 사무실에 매번 출근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가진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교육 서비스 업체의 특성상 어디서 일을 하든지 해야 될 일들만 끝내면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뭐 어디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또 반대급부로 취업 교육이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업무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든 우리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창업을 위해서 제가 처음 했던 것은 창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부터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교육을 좀 받았고요. 창업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양한 지원 제도,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지원들을 받아가면서 또 그와 함께 교육을 함께 받는 것을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또 제가 스스로 또 찾아서 한 노력 중에 하나는 제가 취업 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 있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또 대학원 석사 그리고 박사,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박사에 대한 공부도
큰 틀에서는 저는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물음표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실제 제 일에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학부는 사회학과를 나왔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학과일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사회학과라는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는 언론정보대학을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직업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학사와 석사의 교육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또 탐구했던 것들이 실제로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때 고민하고 또 내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또 지금에 와서 알게 모르게 저의 그 근육과 같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또 대학 생활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분들은 또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또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느 위치에 안착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그때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거나 또 새로운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냈느냐는 본인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값지게 보내느냐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오지 않을 대학 생활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는 공부 또 주어진 일들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또 교수님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 외에 또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또 찾아보고 또 거기에 지원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졸업 이후의 삶도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루면서 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군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군 생활 때 여러 가지 일들에 부닥치고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이 쌓였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업무 또 실제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 노출시킨다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사고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이제 강의를 할 때 또 교육 교재를 만들 때 책을 쓸 때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새벽 5시 일어나서 7시에 학교를 도착합니다. 그럼 대충 뭐 아침을 때우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거의 그 수업 전까지 계속 책을 읽고 수업 끝나고 나서 7시까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제가 그걸 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책을 내는 과정에서 그때 읽었던 책들 그리고 그때의 습관들이 지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책 읽기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놀자 해서 뭐 동아리 뭐 활동 축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재밌었던 추억도 많습니다. 다만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볼 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방학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실제 인턴 활동들이나 실무를 접해보는 경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학교로 간다면 실습 또는 인턴, 봉사활동과 같이 내가 뭐 학기 중에 배웠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내가 실습이나 어떤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인턴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강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학 때는 좀 실제 그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때 그냥 잘 모르고 시도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충분히 젊은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뻔한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획된 우연이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 이론을 살펴보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한 기회로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운, 뭐 또는 뭐 이런 뭐 점성술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고 정말 미국에서 전통 학자가 이것을 연구한 이론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